권한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직접 골랐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2022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48강 탈락이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의 시선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에게 쏠려있던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세 번째 인물의 실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충격적인 월권 행위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명백한 권한 유월 행위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월드컵 결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A조에서 1승 2패 조3 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48강 탈락. 이 단어 하나가 한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박힐 오점이 됐습니다. 결과만 나빴다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준비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분노가 결과보다 과정을 향해 더 세게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3명을 꼽자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입니다. 3명 모두 한국 축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책임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임생 전 이사야말로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빌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전력강화위원회는 여러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시마치, 에르베르나르, 거스 포옙, 다비트 바그너 등 검증된 외국인 감독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임생 전 이사는 공식 임명일인 2024년 5월 28일 이전, 그러니까 5월 20일에 열린 전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부터 이미 감독 선임 논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직책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이 얼마나 황당한지 느껴지시죠? 공식 자리에 앉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팀 감독을 누구로 할지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임생 전 이사가 받은 기술총괄이사라는 직책 자체가 피파 가이드라인상 유소년 육성, 기술 철학 수립 등을 담당하는 자리이지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감독을 고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전술 용어로 비유하자면 수비수가 갑자기 심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규정상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임생 전 이사는 위원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6월 30일에 전력강화위원들을 직접 소집하고 후속 절차를 스스로 이어받았습니다. 실제 사임서 제출일은 7월 16일, 공식 사임일은 8월 1일이었음에도 말입니다. 협회 측은 당시 화상회의에서 위원들이 이임생 전 이사의 역할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회의 녹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은 이임생 전 이사가 면접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측이 주장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방안은 실제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뒤집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국인 감독 2명과의 면접은 유럽에서 공식 질문지 17개를 바탕으로 참가인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과의 면접은 7월 5일 밤 경기도 성남의 한 빵집에서 단둘이 공식 질문지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임생 전 이사가 새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면접 말미에 홍명보 감독에게 직접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후보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요식 행위를 벌인 것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임생 전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면접 결과 보고의 범위를 훨씬 넘어 최종 후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협회장에게 추천하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제안을 수락했고 2024년 7월 8일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임생 전 이사는 지난해 협회를 퇴사한 뒤 조용히 잠적했다가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나가월드 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하며 타이밍 참 절묘하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 전 국가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약 2년 만에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이임생 전 이사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독 선임 절차를 주도했는지, 협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업무방해 등 형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제 이 사안은 축구계 내부의 도덕적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임생 전 이사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심지어 공식 임명조차 되기 전부터 선임 과정에 개입했으며 위원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한 뒤 스스로 최종 결론을 내려 협회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이건 절차를 무시한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권한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의 방향을 혼자 결정해버린 겁니다. 기존의 팬들이 이임생 전 이사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후보들을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독단적으로 밀었다는 공정성과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그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애초에 그 결정을 내릴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마치 심판 배지도 없는 사람이 경기 결과를 선언하고 퇴장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나가월드 FC 2025에서 26 시즌 캄보디아 프리미어리그 10개 팀 중 5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캄보디아 축구는 피파 랭킹 175위로 동남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의 리그입니다. 피파 랭킹 25위인 대한민국 대표팀에서조차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인물이 이제 그 무대에서 새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제안이 온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그와 K리그에서 이미 경지를 경험했고 동남아시아 수준의 리그에서 러브콜을 받는 인물에게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표팀을 맡겼다는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음을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이 세 명 중 여러분은 누가 한국 축구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이 모일수록 우리 축구의 문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축구 열정은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축구 열정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축구 열정이었습니다.